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이 1031 라이카인드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걸 동종자산 교환이라고 하죠. 대개는 투자부동산과 관련해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투자자산 매각에서 발생하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계속해서 미뤄가는 그런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할 텐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요, 10만 불을 주고 산 렌탈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게 지금 100만 불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매각하려고 하는데 90만 불만큼이 캐피털 게인이 된 거잖아요. 이에 대해 양도세, 이 캐피털 게인 텍스를 내야 되죠. 연방세는 한 20%, 그리고 또 자산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주소득세까지 낼 텐데 이걸 안 내게 계속해서 이월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냐? 이 매각해서 받은 금액을요, 다른 투자 부동산, 동종 자산이죠. 이 다른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사용하면 세금을 안 내게 된다는 거죠.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본 그런 컨셉인 거죠.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게 막상 또 실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제가 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으로 이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1031 규정에 대해 어떤 개괄적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양도세 유예라는 혜택인 거잖아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산을 매각하고 나서 받은 금액을 like kind property, 즉 동종의 자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매도한 자산에 대해 매도한 가격보다 같거나 더 큰 금액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홍길동 씨가요, 100만 불에 아까 매각을 했죠. 그래서 새롭게 내가 돌아서서 사는 투자 부동산은 100만 불 이상의 금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서요, 45일 또 180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와 같이 동종 자산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자산을 매각하고 나서 45일 이내에 새로운 자산을 아이덴티파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매각한 이후에 180일 이내에 새로운 자산에 대한 매수 과정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요. 앞서 얘기한 것 중에 like kind property, 이 동종 자산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요. 이 1031 익스체인지는요. 우선 부동산만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는 기계 장치라던가 프랜차이즈 피와 같은 어떤 다른 유형의 프로퍼티도 이 1031 익스체인지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2017년도 말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이제는 부동산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 중에서도 투자용 부동산 또는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프로퍼티들만 해당이 됩니다. 즉 개인용 거주지라던가 아니면 베케이션 홈은 1031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또한 아까 매도 가격과 같은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돌아서서 투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만약 이보다 더 싼 금액, 더 낮은 금액이요. 재투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일 텐데 아예 불임받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아까 홍길동 씨가 100만 불의 자산을 팔았는데 돌아서서 100만 불짜리 또는 그 이상의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더 낮은 금액의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도세의 2월분도 이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100만 불에 팔았으니까, 그리고 아까 원가가 10만 불이었잖아요. 그러면 잠재된 양도 차익이 90만 불인 거죠. 그래서 돌아서서 내가 100만 불 이상의 프로퍼티를 사면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죠. 100만 불 중에 예를 들어 절반 50만 불만 재투자했다라고 하면 실제 매각된 금액의 50%만 재투자한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캐피털 게인의 유예분도 절반, 그러니 90만 불의 캐피털 게인 중에 45만 불까지만 유예가 되고 나머지 절반은 바로 이 캐피털 게인을 인식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인 거죠. 그 다음 네 번째요. 앞서 매도 후에 45일 이내에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고 또 180일 이내에 매수를 완료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180일 이내에 매수 완료한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45일 이내에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거쳐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요. 기존 자산을 내가 매각하는 걸 완료한 다음에 내가 돌아서서 다른 자산을 어떤 걸 살지에 대해서 그 후보 자산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이게 4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요. 사실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 property rule 아니면 200% rule 아니면 95% rule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건 너무 기술적이고요.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서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을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1031을 위해서는 직접 본인이 진행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예외 없이 QI라고 하거든요. Qualified Intermediary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이 역할을 하는 전문가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 QI가요. 상황에 맞게 내가 아이덴티파이를 어떤 방식에 따라서 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부동산 에이전트 또는 뭐 에스크로 회사를 고용하잖아요. 이때 내가 1031 하려고 하니까 QI를 지정해 달라라고 하면 그렇게 QI 고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5번째로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해외 자산에 대해서, 해외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 자산에 대해서도 이 1031 익스체인지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이죠. 예를 들어 뭐 한국에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 계시죠. 이 한국 부동산, 이 투자 부동산을 매각하고 나서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니까 뭐 미국에서도 양도세 부담하죠. 이걸 줄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답은요. 해외 부동산도 1031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해외 부동산에 관해서는요. 해외 부동산을 동종자산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미국 부동산은 미국 부동산, 그리고 해외 부동산은 해외 부동산으로 1031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뭐 한국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한국 또는 기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부동산 구입으로 1031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해 이 한국 부동산을 팔고 그 돈으로 미국 부동산을 사는 그런 투자 행위에서는 1031을 활용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6번째요. 이 캐피털 게인을 우리가 미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 씨가 100만 불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 90만 불의 양도 차익이요. 이 캐피털 게인은 완전히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미루어지는 거거든요. 인식하는 데 있어서요. 이랬을 때 이걸 2월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지라는 그런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는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소유하신 분이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 자산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상속을 하게 되면 스텝 업 베이시스라고 해서요. 사망 시에 유산으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사망 시점에 그 fair market value로 상속받는 사람의 그 원가를 스텝 업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홍길동 씨 사례에서요. 10만 불에 홍길동 씨가 산 부동산을 100만 불에 매각을 하고 나서 그걸 돌아서서 다른 부동산, 뭐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홍길동 씨가 돌아가실 때 그 새로 산 자산의 가치가 200만 불이 됐다고 하죠. 그러면 누적된 양도 차익은 190만 불이잖아요. 10만 불에 산 거를 100만 불에 팔고 1031 해서 100만 불에 또 사서 그게 200만 불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홍길동 씨가 이걸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있고요. 상속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200만 불이 그 본인들의 원가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자녀들이 돌아서서 이 자산을 바로 판다라고 하죠. 그러면 뭐 200만 불에 팔겠죠. 같은 페어 마켓 밸류니까. 그때 양도세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이요. Reverse 1031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인데 보통은요. 이 일반 1031은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뭐 앞서 뭐 45일, 180일 기준에 따라서 새로운 부동산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는 거죠. 내가 투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안 판 상태에서 다른 걸 또 하나 산 거예요. 투자 부동산. 그랬을 때 생각해보니 나 이거 1031 하고 싶은데 아직 기존에 갖고 있는 투자 부동산은 안 판 상황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역시 1031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하더라도요. 최종적으로는 이 혜택, 캐피털 게인 텍스를 유예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실무적으로는 일반 이 레귤러 1031보다 좀 더 복잡하지만 역시 이 QI, Qualified Intermediary를 잘 활용해서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한 걸 알려주면요.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1031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장점은요. 이 세금을 계속해서 미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되겠고요. 단점은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1031 익스체인지 대상이 되는 자산은 다른 건 안 되고요. 부동산 자산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부동산 중에서도 투자 목적의 프로퍼티 또는 비즈니스 프로퍼티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고요. 한편 이러한 단점을요. 트러스트를 통해서 또 극복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Deferred Sales Trust라고 해서 DST라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